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 마지막 일과 11월 첫 번째 일일, 11월 1일이 물려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인가요? 9월 달부터인가 제주 경마를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예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만 제가 이제 제주 그 예상을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좀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제주 예상을 하는 정말 순수합니다. 뭐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아니라 조교와 복귀만 갖고 제가 좀 예상을 좀 해달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조합을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처음에 마음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12월 달부터 제주에서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그동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지난주 일요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아마 지금 정보에 나오는 정보에는 이 주로가 가볍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중에 지금 일요일부터 비가 와서 수요일 오후까지 눈발이 날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모래 입자가 지금 많이 굵어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 온 다음에 모래 입자가 굵어지면 말이 발굽에 들어가는 모래가 이렇게 좀 양이 많습니다. 많다 그럴까요? 뭐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매년 조교 표를 보면은 이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때 보면, 그러니까 기온이 뚝 떨어질 때 보면 고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좀 뒤쪽에서 많이 오고 앞에 가는 마필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좀 감안할 겁니다.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요. 조금 간간히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지금 많이 아파서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좀 힘있게 못할 것 같고요. 뭐 힘있게 하지도 않지만, 자, 아무튼 그런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이 콧물도 나니까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몰골이 좀 꾀재재합니다. 자, 역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추천 경주는 없고요. 가면서 마필에 대해서 좀 용마필은 꼭 좀 노리자, 이 UCC 제목처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30일 토요 경마입니다. 토요 경마 1경주 시작할 텐데요. 자, 직전에 이제 11번 벤투스 유승환 기수에서 주인공 기수로 바뀌었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찌부가 됐죠. 뭐 대충 이제 9월 28일 뛰는 걸 보고 선행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예상가들이 많이 추천했던 모양인데, 저는 솔직히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빼드렸던 마필이고,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5번 장산어풍인데,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제가 이제 빅밴드를 여러분들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해가지고 못 맞춰드렸던, 적중을 못했던 경주였습니다. 514배, 욕심쟁이를 못 봤죠. 그 가운데 장산어풍이 있었는데, 자, 그날 경주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자고요. 욕심쟁이 빅밴드 베스트인입니다. 베스트인올. 이거 뛰는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산어풍도 여러분들 너무 인기에 지금 치우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인기 거의 2위권이요? 2위권, 3위권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 이 경주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제 정상 미르 정도인데, 구덱톤하고요. 구덱톤.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액톤파크가 성공한 마필이 그렇게 없어요. 액톤파크에 혈통한 마필이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그 무창구 조사가 갖고 있었던 그 뭐죠 외산마인데 들어오기 전에 액톤파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마필 하나 일군 간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이 다 그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쉬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덱톤이 조교 내용 좋고 주행심사 내용이 좋은데 첫 번째 10월 11일 날 주행심사에 불합격 당했다는 것이 조금은 일단은 뭐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덱톤의 대박 태종 기수기 때문에 뭐 밀어붙여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 장산흑풍이나 벤투스 이런 마필들이 뭐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자, 이 경주는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이피스타 다시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가 지금 만점 비상이나 호설함과 만점 비상 상당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에이피스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면서 아직 주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주행이 매끄럽지 않지만 오늘 거리가 1200m예요. 지난번에 늦었죠. 지난번에 뒤에서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늦게 올라왔는데 역시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호설함이나 만점 비상도 주행 심사를 보면 전 구간을 여유 있게 왔습니다.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골인 때까지 여유 있게 왔지만 에이피스타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 슈퍼탱크도 컨디션이 좋아졌고요. 문제의 마필은 레오컴입니다. 지금 레오컴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기 1위권으로 됐네요. 그다음에 호설함, 만점 비상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 레오컴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짰습니다. 쥐어짰고요. 발심이 높기 때문에 1200이 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여러분들 레오컴을 좀 잘라놓고 시작을 한다면 좀 배당이 나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선행가는 7번 올포글로리 방춘식 기수가 좀 공을 들였고요. 비바 축제도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만 선행이기 때문에 오전 경주나 좀 잘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경주를.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에이피스타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행만 안정이 된다면 1군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눈여겨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자, 이 경주도 역시 이제 불안한 인기마가 5번 썬더캣이죠. 썬더캣인데 왜 불안하느냐? 일단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왼쪽 뒷다리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뒷다리네요. 왼쪽 뒷다리가 왼쪽 뒤요? 왼쪽 뒤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운데 지난번에 쓴 걸음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9월 29일 날은 그런 게 그렇게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뛰면서 말이 작고 그런 것들이 심해지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서더라도 뭐 1200m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지만 뭐 여기 지금 상대들이 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썬더캣을 너무 강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자, 소통 시대입니다. 이제 1200이 온 게 잘 된 거죠.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또 라스트에 날라왔는데 늦었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다시 이제 문세영 기수로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펠리시티 12번 유승환 기수죠. 직전에 저희가 승부수를 띄웠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눈여겨 봐 주십시오. 앞말이라든지 지금 힘이 조금 덜 차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착순권을 와버리면 다음번엔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상대는 좀 셉니다. 세고요. 자, 오늘 좀 비중 있게 말씀드릴 마피는 1번 터프러너입니다. 터프러너. 자, 이렇습니다. 이 46조 양재철 조교사요 감독님이 직전 뛰고 나자마자 조교를 시작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16kg 체중이 좀 많이 불어갖고 나왔는데 뭐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중을 빠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킬로 정도 빠졌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빠지진 않겠지만 빠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순발력이 떨어지고 직전 1000m에서 1200으로 늘렸기 때문에 오늘 터프러너인데 직전에도 2번 게이트에서 늦었죠. 늦었는데 스타트부터 붙잡고 있다가 라스트에서 이제 한 발 쓰는 그런 작전을 구사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속된 말로 마필의 어떤 걸음을 좀 뭐랄까요, 좀 알아봤다랄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 엑셀 글로퍼도 역시 이제 그 전 구간 안으로 기대면서 재심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이 마필 자체가 약간 그 뻣뻣해요. 그렇기 때문에 1200을 다 지금 소화시키긴 좀 어렵다. 그래서 1번 터프러너 소통시대 뭐 앞에 가는 썬더캣 이런 식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부 다 2살짜리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강 배팅보다는 좀 배팅 강도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12번마 퍼스트칸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어요. 강하게 추천해 드렸었는데 안 뛸 마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엔 4번 게이트에서 처음에 200m는 자기 진로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가 우두둑 나왔을 때 모래를 안 맞는 순간까지는 거의 3코나 조금 전까지는 잘 왔어요. 왔는데 다 자리를 잡으러 들어가는 순간 얘가 모래를 맞고 뒤로 확 쳐져요. 확 쳐집니다. 이상혁 기수가 채찍을 빼서 때려봤는데 그게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는데 사코나 직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모래 때문에 못 뛴 거지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나왔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래 때문에 못 뛴다라는 그런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필은 남들보다 지금 2걸음 3걸음 더 뛰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베스트런, 뭐 운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젠트너리도 주행 심사 좋고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2살짜리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리게 좀 취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운무 이마필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물론 갖고는 가야 되겠죠. 경주가 느리기 때문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운무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마필 보면 전체적으로 발심이 높고요. 점두 운동을 조금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뭐 베스트런이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가장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이 12번 퍼스트칸이 모래만 안 맞으면 이 경주에서는 거의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번 퍼스트칸의 어떤 컨디션 또 3주 만에 나오죠. 조교 내용 좋고요. 17주에 장산호랑이요. 망한이랑 신바랑 같이 2번 동반 습보를 했는데 여유가 많아요. 역시 뛰는 마필이에요. 뛰는 마필인데 모래 적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글쎄 지금 이 경주가 좋은데이, 좋은데이가 선행이죠. 선행인데
선행이라고 이제 치부를 하고 좀 전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경험이 없고 돌진 같은 경우 이제 그 경험이 없는데 여기 지금 MJ 스타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앞에 나왔다가 모래 맞고 뒤로 간 마필. 이번에는 이제 바다지 소속주의 바다 혼합 4군 마필이죠. 같이 병합 쪽을 했는데 못 따라가요. 아직 좀 둔해요. 뛰려는 그런 그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너무 좀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에서 조금 딕시바니와 충돌이 있었지만 경합성이 약간 있었죠. 딕시바니의 선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나와가지고 결국 내주고 말았는데 초반에 그만큼 무리를 해서 갔어요. 무리를 해서 갔는데 1000m에서 라스트에서 조금 걸음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걸음 그 주로가 빨라서 뭐랄까요, 기록은 다 지금 좋게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13초 4면은 보통 주로 같으면 한 13초 후반대 8에서 14초 대까지 그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여기 7번 맥켄지 거리인데 아직은 조금 그 뭐랄까요, 자세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느낌을 주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좋고요. 조금 높다라는 것뿐인데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시하셔야 될 게 흥부박씨인데 최고 작은 마필이에요. 얘는 누구랑 동반을 해도 마지막에 가서 져요. 근데 지난번엔 이혁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죠. 어떻게 탔습니까? 스타트 나오자마자 붙들고 제일 꼬바리로 따라갑니다. 라트에서 추입을 하는데 상대가 느렸기 때문에 추입이 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빨라지면 오히려 불안할 수가 있고요. 흥부박씨의 그 정도의 추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패션러브인데 이 패션러브는 모래를 맞으면 맞자마자 뒤로 가요. 계속해서 바닥에서 지금 경주를 펼치죠. 요거만 극복을 하면 역시 이 마필도 이렇게 무기력한 마필은 아닙니다. 언제 그걸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뭐 최근에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주 경험을 조금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하셔야 될 마필이 2번 패션러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육경주 혼합 4군 안말 경주입니다. 조금 이 히타가 들어오는데도 옷을 하나 더 입었는데도 좀 춥습니다. 조금 으슬으슬하네요. 자, 이 경주에서 4번 불가항력 직전에 뛴 왕관의 주인 넘버이즈칸 담양여왕 여왕. 자, 이겁니다. 이제 지금 이 케이어 샌댕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불가항력이나 지금 같이 거론해드렸던 말들은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경주하고 케이어 샌딩이 뛴 경주를 딱 비교를 해보면 한 수 정도는 아래예요. 불가항력이 한 수 정도는 아래입니다. 운도 좋았죠, 불가항력이. 물론 오늘도 운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앞선에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케이어 샌딩은 지난번에 빛의 정상, 홍바오 뭐 이런 마필들 정말 제가 이제 뭐 홍바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센 마필들이랑 뛰었습니다. 부동의 충마입니다. 충마인데 자, 불가항력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질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윤승할 때 보시면 계속 파행기를 보여요. 파행기를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조교사가 제가 조교단평에 파행기를 보인다 이렇게 썼더니 대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그 파행기가 경주에 지장을 안 주는 파행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인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인데 이 편자를 신길 때 보면 삭제를 우리가 손톱을 많이 깎으면 손톱 밑이 아프지 않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삭이라 그러죠. 많이 삭제를 하면 그게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약간 파행기를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톱이 자라나면
얼마든지 그냥 바로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만안경으로 보는 저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파행이기 때문에 절기 때문에 저거는 경주에 지장을 주겠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죠. 판단을 해버리는데 불가항력이라는 마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근데 이게 고질적이 되면 그냥 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누구죠? 재산비술 같이 짝다리일 수도 있어요. 짝다리면 이렇게 띠뚱띠뚱 걷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절어 보일 수도 있고 삭제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경주에 지장을 주는 구절이라든가 건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경주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시장이나 윤승에서 좀 세심히 좀 살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삼정 타이거입니다. 직전 경주 K어 샌딩에 2분의 1 마신 졌어요.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6경주가 K어 샌딩이 7군데, 삼정 타이거 9군데, 그다음에 이게 4번 불가항력이네요. 불가항력보다는 킹덤 로드가 직전 경주 좀 세죠. 센데 떴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K어 샌딩과 삼정 타이거가 워낙 인기를 좀 많이 끌 것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다른 마필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 두 마필을 배제해 놓고 배팅을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한 대로 휘발유를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메리트가 없는 경주다. 다른 게 들어온다 해도 과감하게 배팅이 안 되죠. K어 샌딩과 삼정 타이거를 좀 세게 본다면. 그래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3세 이상마 마령 경주. 가문의 축제가 7주 만에 나오는 10월 16일 날 골막염이 있었네요. 골막염이라는 거는 뼈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통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운동을 좀 어리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이 심하면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면 금세 회복할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키턴트, 부스터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인데 지금 한번 종합지를 볼까요? 가문의 축주가 17군데, 그 다음에 웅진울림, 부스터, 워키턴트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인데 혹시 능력은 안 되는데 저도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이번 거뜬이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무리 들춰봐도 얘가 어떤 전개를 해서 이 경주에서 부스터나 워키던트를 이길 것인가, 웅진울림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말이 좋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마지막 경주처럼 맥시멈 스피드처럼 그런 혼자 단독 선행 찬스를 좀 만나줘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얘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발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천하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일단 가문의 축제가 선행 가는 말들은 일단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뜬이가 가문의 축제 바짝 뒤따라간다. 코스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전개를 그려서 배팅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체중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5kg에서 한 10kg 정도.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금 무거운 듯한데 이번엔 조교 양도 많고 강도도 조금 올라갔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아졌더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마로 이제 거뜬이를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새 전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뜬이가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속된 말로 뒤집어졌다 그러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여기도 이제 부동의 충마가 있죠. 되겠죠? 클린업 스피드. 예, 17군데. 17군데 대가 1등 잡은 경주가 딱 두 경주네요. 가문의 축제하고 지금 클린업 스피드 두 마필이네요. 두 마필인데 뭐 일단 인정을 해야죠. 1100 데뷔 전에 1100m를 쉽게 소화를 시켜버렸고 직전 경주도 또 역시 선행을 나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도 가고 선행도 가고 이런 마필들은 조심하십시오. 일단 2살짜리 앞말이고 11월 17일 요배 톡이 있었네요.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겁니다. 자, 이 후차권인데 미라클데이가 여기서 선행을 나선다. 뭐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그러면 아주 쉽게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타키온이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교를 보니까 그 타키온이 조교가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좀 걸음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키온의 컨디션 체크하시고요. 가우초입니다. 너무 늦게 나오죠. 언젠가 한번 제가 가우초 한번 3차 볼 때, 이준철 기수가 탔던 지난 7월 7일이네요. 3차가 왔습니다. 아쉽게 깡바닥에서 날라왔는데 그때 배당이 한 40몇 배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 아주 느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여기 클린업 스피드 하나 빼놓고는 다 느리죠. 역시 이제 마지막에 타키온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요게 관건이 되겠는데 이 타키온이라는 마필 너무 세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경주를 빼놓고 이 말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게 볼 마필이 아닙니다. 발 쓰는 것도 그렇고 몸놀림도 그렇고 그렇게 세게 봐줘야 될 그런 잠재력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키는 클린업 스피드가 지고 있다고 보여지죠. 클린업 스피드가 선행을 나서버리면 미라클 댄이 일단 자르고 가도 되고 희망 복주, 런던 약속, 산호세. 결국 인기권에 있는 타키온과 카우초가 후착 싸움일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키온은 앞에서 경주를 펼치고 가우초는 뒤에서 온다라는 거죠. 가우초가 이 도비라 그러죠. 발을 이렇게 제가 가끔 표현해드리는 포크린처럼 푹푹 찍어요. 그래서 남들 1m 뛸 때 얘는 70cm밖에 못 뛰는 거죠. 70cm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1m 70cm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힘을 잘 안배를 해주면 라스트에 힘을 써요.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술의 차이죠. 아무튼 후차권에서는 두 마필인데 두 마필이 그런 것들이 이제 컨디션 체크를 현장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우초가 뒤에서 타키온이 너무 컨디션이 좋다. 가우초가 못 잡겠다. 타키온이 나쁘다. 라스트 와서 쓰겠다. 가우초가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8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군산 3군 안말 핸디캡 경주. 뭐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한 말 필요 없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MJ야트가 지금 8월달에 나오고 지금 꽤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인기권에 있어요. 몇 군데 안 잡았네요. 5군데 잡았네요. 맞아요. 이마필은 이상혁 기수가 오경환 기수가 입상할 때 보면 안으로 펜스 안으로 해가지고 쥐어짜서 온 마필이에요. 거기다 공백기 가졌죠. 마필이 조교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강도를 높여주는 마필인데 공백기를 가져서 그런지 구보만 했어요. 일정도 짧죠. 공백기에 비해서 일정이 짧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상공주와 리비어 덕신 두 마필로 지금 인기권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라제일이 9주 만에 나오는데 얘도 이제 보면은 순발력이 없어요. 깡바닥에서 와야 돼요. 물론 이제 리비어 덕신도 마찬가지인데 리비어 덕신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라제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장상공주나 리비어 덕션. 근데 이 리비어 덕션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좋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엔 조금 뭔가 좀 떨어져 보여. 아까 뛴 클린업 스피드요. 아까 나온 8경주에 나온 클린업 스피드하고 동반 습부를 하는데 보니까 물론 클린업 스피드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리비어 덕션이 조금 따라가기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었고 그것보다도 이 리비어 덕션이라는 마필이 나오면 활기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활기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아라제일의 뒤에서 취입을 하겠느냐, 억순이 이런 마필들인데 뭐 억순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발을 푹푹 찍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런 마필들 배팅 권해드리는 거는 아주 약했을 때나 상대가 지금 장상공주 리비어 덕션이면 좀 세죠. 억순이한테는 저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이런 것 억순이가 입상을 하려면 리비어 덕션이 상당히 컨디션이 나쁘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조금 다운돼 있는 것 같고 얘가 경주력이 급감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리비어 덕션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서 강도를 세게 갈 거냐 약하게 거냐 이 정도지 억순이가 리비어 덕션을 지금 현재 띵 걸음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으로 리비어 덕션을 이긴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네요. 미미의 딸도 컨디션은 좋아졌는데 저는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쿠야스 기수가 리비어 덕션을 기승하는 바람에 이준철 기수로 좀 탔습니다. 이 미미에 따른 이쿠야스 기수가 좀 잘 알죠. 호흡이 잘 맞아요. 나중에 한번 이쿠야스 기수 타면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계십시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10경주입니다. 군내산 4구 낱말 경주. 이 경주야말로 이제 누가 선점을 하느냐가 관건이죠. 관건입니다. 누가 선점을 할 거. 뭐 홀리 플라잉, 섀도우 복수, 그다음에 바깥쪽에 그린 플라이, 퀸즈 스텝도 빠르죠. 프로누나소, 인천 블루스, 해제 여제 다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근데 이 퀸즈 스텝이 한 420km 나가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혜리 기수가 이길 때 7월 28일 날 중반에서 날라왔고요. 또 깡바닥에서 그 다음 경주에 또 날라와요. 지난번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혜리 기수가 뭐 말을 지금 안 타서 그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혜리 기수를 태워서 3착 4착을 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좀 이겨달라는 아주 뭐 좀 쉽게 이겨달라는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1200m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300m만 됐으면은 앞에 가는 섀도우 푸스부터 홀리 플라잉 뭐 해제 여제 지금 해제 여제 조교 달라졌죠. 추나 추풍 프로누나서 다 잘라버리고 딱 올 수 있는 게 테일스트예요. 테일스트가 지금 거리가 좀 짧아요. 오늘 1300m였었으면 정말 테일스트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좀 아무튼 눈여겨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주가 지금 선행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선행 선점을 하느냐입니다. 이 프로누나스 같은 거 선행 못 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섀도우 폭스도 마찬가지죠. 뭐 선행 안 가고 들어왔지만 그때는 선행 외곽으로 탔습니다. 홀리 플라잉 역시 마찬가지고 그린 플라이 역시 마찬가지고 해제 여제는 뭐 선행을 안 가도 되지만 직전하고는 조금 그 훈련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거 비교해 보십시오. 상당히 뭐 직전에는 주인공 기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골망염이 있었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발이 되면 그게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병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퀸즈 스텝이 이 경주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입상권의 한 자리 무난히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 테일스트가 좀 복병이다. 근데 이제 오전에 이런 것도 감안해 두셔야 돼요. 워낙 이 경주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로가 무겁다, 만에 하나 무겁다라 그러면 전부 다 퀸즈 스택 같은 경우도 불안하고 거리가 짧아도 오히려 테일 스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경주를 차분히 봐주셨다가 테일 스택에 맞는 그런 경주로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도로시가 3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조교를 이렇게 하나보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따라가서는 안 되는 맛필이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행을 좀 나서 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경주가 지금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워존 챔프가 있죠. 워존 챔프가 빠르죠. 워존 챔프가 빠릅니다. 자, 라운 초이스도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있는데 뒤가 많이 흔들려요.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11월 9일 날 산통까지 있네요. 인기권에 있는 두 마필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라운 초이스는 그렇게 인기가 없네요. 10군데 잡긴 잡았는데 다 4차 고착이고. 자, 내비게이터입니다. 57km. 얘가 지금 꼭 결정력이 없죠. 왜 결정력이 없냐면 차고가 작은데다 자꾸 이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2일 날도 골드백에게 짓고, 물론 골드백에 또 들어왔지만 얘가 조금 뭔가는 좀 어설퍼요. 근데 오늘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고 뭐 더없이 좋겠죠. 물론 외곽 게이트 신청하는 마필이고. 워존 챔프가 조금 약간 파행기를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뭐 선행력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나선다면 뒷말들이 올라올 게 없어요. 리틀 제기어스 그렇죠. 등주 예능자 직전 경주 봐가지고는 뭐 꺾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 이 경주는 내비게이터를 축을 해서 선행인 워존 챔프냐, 워존 챔프가 무너졌을 때는 등주 왕자냐. 리틀 제기어스가 지금 1400에서는 좀 타기 까다롭죠. 왜냐하면 순발력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11월 10일 날 앞에 갔는데 앞에 가니까 뒤가 없지 않습니까? 라스트에서 초이스 캠프에게 따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1400에서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했을 때 거의 뒤에서 왔어요. 거의 다 뒤에서 왔습니다. 얘는 1400이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 말이 많으면 오히려 말이 뭐 10마리 정도, 뭐 8마리, 9마리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7, 8번째 따라가는 것과 14마리 뛰는 중에서 10번째 이상 따라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주 전개상 리틀 제기어스는 조금 불안합니다. 불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인 워존 챔프냐, 선두권에 가는 등주왕자냐, 내비게이터를 축으로 해서 뭐 그렇게 좀 한번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뭐 도로시가 지금 만약에 뭐 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 근데 너무 조교를 약하게 했어요. 좀 그리고 제 눈에도 그렇게 썩 좋게 보이는 건 아니었고. 자, 아무튼 이제 도로시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이 경주에서는 포인트입니다. 도로시를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토요경주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AP스타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조금 눈여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맥켄지걸, 에이스 뭐죠? 에이스타, AP스타. 그 정도네요. 뭐 다른 경주는 뭐 그렇게 배당을 내줄 경주가 아니고, 배당을 내준다면 제 레이더에서 벗어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튼 AP스타를 좀 많이 좀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30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